이재희 수학 2-2 21강 시작하겠습니다. 21번째 테마로 지수함수 누승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은 누승근이 되겠습니다. 이 누승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승근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누승근인데요. 이 누승근은 뭐냐 하면 거듭 제곱근을 의미합니다. 거듭 제곱근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을 풀었을 때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근 또는 해라고 얘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누승근은 방정식의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x제곱 이퀄 3이 있죠. x제곱 이퀄 3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x 있죠. 이 x를 3의 이승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떤 값을 제곱해서 3이 될 때 이때 이 x를 3의 이승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나요? 자, 어떤 값을 제곱해서 3이 될 때 그때 x를 3의 이승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이승근을 평방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어떤 값을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어떤 값을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될 때 이때 x를 마이너스 8의 3승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나요? 어떤 값을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될 때 이때 x를 마이너스 8의 3승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참고로 3승근을 입방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입방근. 됐나요? 자, 이렇게 자, 어떤 값을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될 때 x를 마이너스 8의 3승근, 그 다음에 어떤 값을 제곱해서 3이 될 때 x를 3의 2승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어떤 값을 n제곱해서 a가 될 때 이때 x를 a의 n승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르게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여기서 첫 번째 예문에서 우리가 뭘 보느냐면 3의 이승근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3의 이승근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자, 어떤 값을 제곱해서 3이 되는 x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됐나요? 자, 다시 한번 3의 이승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방정식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x제곱은 3이 되는 x를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x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3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x-√3,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됐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는 풀마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값 풀마 루트 3이 바로 3의 이승근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x는 풀마 루트 3이 3의 이승근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3의 이승근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밑에 것도 한 번 더 보면 마이너스 8의 3승근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자, 이 방정식을 만들어서 x를 찾아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마이너스 8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죠. 됐나요? 자, 이렇게 나타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자,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건데,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라는 건이 하나,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자, 허근 두 개가 나오겠죠. 그 값이 바로 x는 마이너스 2라는 건 하나, 그 다음에 1 풀만 루트 3i라는 허근 두 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8의 3성근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하면 되시죠?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풀마 루트 3i, 이 세 개의 건을 모두 구해주는 것이 마이너스 8의 3성건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여기서 누성건이라고 해서 그는 방정식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방정식을 풀어서 x 값을 구했다면 이제 그 다음 배우게 되는 개념은 이제는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실수의 범위에서의 n승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수의 범위에서의 n승근. 그리고 칠판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x의 n제곱 이퀄 a라는 이와 같은 방정식을 우리가 아까 봤죠. 그쵸? 찾아봤는데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n이 뭐냐면 짝수일 때를 살펴보는 겁니다. n이 짝수일 때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좌변에 x의 n제곱을 우리가 y라고 놓고 그 다음 우변에 a를 y라고 둔다면 자, 좌변에 y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물론 이 n이 짝수일 때입니다. 짝수일 때는 자, 첫 번째 자, 그래프 보시면 짝수일 때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가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a가 양수인 경우는 자, 실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는 거죠. 자,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와 y는 a라는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것은 그래프적으로 y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a라는 직선의 교점이 뭐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이 뜻하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a가 양수일 때에 자, 직선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죠. 자, y는 a라는 직선, 얘가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그래서 이 교점을 살펴봤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 교점 두 개가 실근이라는 뜻입니다. 실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 짝수일 때요. 자, 천천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y는 x의 n제곱이란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y는 a라는 a가 양수인 직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이 교점 두 개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이 교점에 뭐냐면 x 좌표가 마이너스 n승근 a 이렇게 우리가 읽습니다. 자, 음의 n승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 교점의 x좌표가 n승근 a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자, 그래서
음의 n승건 A, 양의 n승건 A, 실건 두 개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자, x의 n제곱 이퀄 a라는 방정식에서 n이 짝수이고 a가 양수일 때 실건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 음의 n승건 a 하나, 그 다음에 양의 n승건 a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 a가 0일 때입니다. a가 0일 때. 자, a가 0일 때는 x축을 의미하죠. y는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x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x축, 그 다음에 y는 x의 n제곱과 그래프의 교점은 이거 하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x는 0이라는 실건 하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됐죠? x는 0이라는 실건 하나를 갖게 된다고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그래프를 보면 a가 엄수일 때입니다. a가 엄수일 때. 자, a가 엄수일 때는 직선을 어떻게 그리죠? 자, 이렇게 그리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y는 x의 n제곱과 y는 a라는 직선이 만나지 않죠.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실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x의 n제곱 이퀄 a에서 n이 짝수이고 a가 양수면 실건이 두 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a가 0일 때는 실건이 한 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a가 없을 때는 실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홀수일 때로 우리가 살펴봐야죠. 자, 그래서 홀수일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홀수일 때는 또 어떻게 되냐. 자, 칠판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자, x의 n제곱 이퀄 a라는 방정식이 있고요. 자, n이 홀수일 때입니다. n이 홀수일 때. 자, 마찬가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좌변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y라고 놓고, 자, 이 a라고 하는 녀석을 y라고 뒀을 때, 자, y는 x의 n제곱, 즉 n이 홀수일 때의 대표적인 그래프는, 자, 다음과 같은 이 그래프의 형태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점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n이 홀수일 때에, 자,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a가 양수일 때에 x의 n제곱의 그래프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자, a가 양수가 되면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 있죠. 교점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자, 이 교점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n승건 a라는 실건이 하나가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a라는 양수인 직선을 그렸을 때 하나의 교점이 발생하는데, 그 교점이 n승건 a가 되고, 그 n승건 a가 하나의 실건이 되는 겁니다.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x축하고 일치하죠. 자, 그렇다면 교점이 또 여기에 하나가 발생하죠. x는 0이라는 실건을 하나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a가 엄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엄수일 때 직선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죠? 자, 됐습니까? 자, 그와 같은데 교점이 하나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 n승건 a라는 교점이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라고요? 하나의 실건을 갖게 되죠. 자, 그렇다면 x의 n제곱 이퀄 a라는 이 방정식에서 n이 홀수일 때 a가 양수면 실건, n승건 a라는 실건 하나, 그 다음에 a가 0이면 x 이퀄 0이라는 실건 하나, 그 다음에 a가 엄수일 때 n승건 a라는 실건 하나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첫 번째
방정식에서의 접근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래프적인 측면에서의 우리가 이제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총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총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요약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죠. x의 n제곱 이퀄 a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이 n이 짝수이면서 a가 양수가 되면, 자, 플러스 n승근 a 하나, 마이너스 n승근 a 하나에서 실근이 두 개가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짝수면서 a가 0이면 0이라는 실근 하나가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n이 짝수면서 a가 음수면, 자,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n이 홀수이면서 a가 양수면 n승근 a라는 실근 하나, 그 다음에 n이 홀수면서 a가 0이면 x는 0이라는 실근 하나, 그 다음에 n이 홀수면서 a가 음수면 n승근 a라는 실근 하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짝수일 때 양수면 실근 2개, 짝수일 때 a가 0이면 실근 1개, 그 다음에 짝수일 때 a가 음수면 실근이 없고, 그 다음에 홀수일 때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모두 실근이 1개가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하시고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간단한 문제 몇 문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넘었습니다. 자, 예제 1번인데요. 예제 1번은 실수의 누승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의 누승근에서 실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됐습니까? 자, 27의 3승근에서 실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2의 4승근에서 실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5승근에서 실수, 마이너스 64의 6승근에서 실수를 구하세요. 즉 실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씩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1번 27의 3승근 어떻게 할까요? 자, 아까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드렸을 때 27의 3승근 하면은 어떤 값을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x를 찾으면 된다고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값을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x를 찾자. 자, 그리고 27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세제곱 공식의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x는 3이라는 실근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됐나요? 오케이. 자, 27을 좌변으로 넘겨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x값을 구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3의 세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뭐냐 하면 이 상태에서 이 세제곱을 없애면 x는 이렇게 간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3승근 3의 세제곱 됐나요? 자, 얘하고 같으면 3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2의 4승근 어떻게 됩니까? 어떤 값을 4제곱해서 2가 되는 어떤 값을 4제곱해서 2가 되는 x를 찾으면 되죠. 됐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렇게 됩니다. x는 풀마 4승근이 어떻게 풀면 되나요? 얘를 없애면서 어떻게 되냐면 풀마, 짝수일 때는 풀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4승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짝수일 때는 실근이 2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홀수일 때는 얘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간에 실근이 1개만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2번 풀어봤고요. 세 번째 마이너스 5의 5승근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값을 5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어떤 값을 5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x를 찾으면
어떻게 풀면 되죠? 이렇게 찾으면 되죠. 얘를 없애면 이렇게 나타나죠. 얘를 없애면 5승건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요 관계도 좀 잘 알아 놓으시고, 자, 이거 5를 없애면 5성건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홀수니까 실근은 이렇게 한 개가 딱 나오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4의 6승근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값을 6제곱해서 마이너스 64가 되는, 그쵸?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짝수일 때 얘가 엄수가 되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27에 3승근 하면 이와 같은 방정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고, 2에 4승근 하면 이와 같은 방정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자, 얘가 홀수일 때는 실근이 하나가 나타난다. 됐나요? 자, 없애는 방법. 자, 얘를 없애면 이렇게 3승근 27 이렇게 넘어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실근이 2개가 나타난다. 짝수일 때 양수면 실근이 2개가 나타난다. 없애면서 풀마 4승근 2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만 있으면 되겠죠. 자, 됐죠? 자, 그래서 요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다른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인데요. 예제 2번은 자, 누성근의 수치라고 돼 있죠. 누성근의 수치, 거듭제곱근의 수치. 자,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1번 4승근 81의 값은 얼마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승근 마이너스 64의 값은 얼마냐. 그 다음 6승근 마이너스 2의 6제곱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1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승근 81 어떻게 할까요? 4승근 81 81은 일단 3의 4제곱이죠. 됐죠? 자, 이렇게 얘하고 얘가 같으면 얘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자, 81에 4승근 이거와 그 다음에 4승근 81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81의 4승근은 풀마 3이 되는 거고요. 4승근 81은 3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알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는 4승근 81, 3이라는 값 하나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64는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죠. 됐죠? 마이너스 4의 세제곱. 자, 그리고 자,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가 그대로 나오겠죠. 자,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마이너스 2의 6제곱.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게, 얘가 이렇게 홀수로 이렇게 왔을 때는 이 마이너스 4가 그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끄집어 내주면 되는데, 여기에 얘가 짝수로 같을 때는 이 안에 있는 녀석을 갖다가 절대값을 취해서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2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짝수가 왔을 때 이 안에 있는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취해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명심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누승근에 대해서, 지수 함수에서의 누승근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과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건 좀 간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자면
지금 내용을 훨씬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